실제로 저도요, 만성질환 약들이나 비타민, 오메가3나 뭐 유산균 이런 것들은요, 다 집에 있지 않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앉아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놔야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출근해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노화에 대한 것들이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얼마나 관리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저는 그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잘 관리하신 분들은 누가 봐도 50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예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20대와 50대를 뭐 두고 두 사람이 똑같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 사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딱 놓고 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외선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알려진 게 광노화예요. 할머니 사진이 있거든요. 얼굴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쪽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전혀 바르지 않고 이쪽이랑 목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른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피부에 정말 반을 봤더니, 바른 쪽은 주름이 거의 없고요, 안 바른 쪽은 정말 짜글짜글한 주름이 생긴, 그런 것처럼 자외선이나 피부의 보습을 얼마나 관리하느냐는 겉보기에 우리가 피부가 어떻게 보이는지, 잔주름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면 뭐 색소질환 있잖아요, 잡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생기는 거에 대한 차이가 너무너무 극명한 것 같고, 두 번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나 흡연이 저는 노화에 엄청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배를 피는 게 그냥 담배 뭐 스트레스 풀이로 피고 말지, 아니면 뭐 폐암이랑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담배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화에도 급속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형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노화랑 겉으로 보이는 것과 엄청 차이가 있고요. 당연히 먹는 거가 거의 8알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음식들을 먹느냐, 요새 저속노화 식단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습관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있고,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도 우리가 보이는 나이의 차이에 주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속노화의 큰 카테고리로 하면은 한 3-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들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견과류나 뭐 오메가3를 먹으면 항염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에 산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들을 먹으면 좋다고 돼 있는데, 그런 음식들 중에는 보통 베리류들, 블루베리라든지 뭐 딸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요새 너무 이슈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혈당을 관리하는 것들이 진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음식들,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먹는 게 우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세포의 노화가 엄청 빨리 진행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장 건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는 유산균이라든지 장에 좋은 유익균들을 늘리는 것들이 저속노화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외부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많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까다롭게 그걸 지켜내는 건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유산균을 잘 챙겨 먹는 거,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보 걷기는 저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남녀를 또 불문하고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정 분에게는 제가 조금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걷는 것들이나 뭐 등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사이를 걷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걷는 이제 행위가 우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걷는 거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식사 후에 조금 30분 정도 걷는 거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사 후에 보통 걷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있다가 걸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밥숟가락 놓자마자 걸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걷기를 하다 보면은 혈당 조절이 되면서 우리 몸에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자꾸 생기면 우리 대사증후군이나 만성 질환으로 가는 위험도인데, 그거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요, 10,000보 걷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세포에 결국은 수명을 결정짓는 게 텔로미어거든요. 텔로미어의 길이도 유지를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000보 걷기 말고도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의 비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비율을 6대4 정도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큰 근육을 쓰는, 대근육을 쓰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주 2, 3회 정도 하시라고 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러닝머신을 할 때는 내 심박동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내 심박동이 조금 평소보다 빨리 뛴다 이런 느낌을 줄 때까지 걸으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타임테이블로 좀 볼게요. 직장인 분들이 이제 출퇴근을 해요. 출근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냐? 출근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조금 걷자. 근데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에 들어왔을 때 계단으로 좀 걸어 올라오자. 그런 게 있고, 출근해서 이제 근무 시간 전에 보통 다 커피 한 잔씩 하시잖아요. 믹스 커피라든지 내리는 커피 뭐라도 커피보다는 우리 항산화 음료들로 조금 교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하러 나갔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밀가루가 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고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위주의 조금 건강식으로 드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에다가 탁 놓고 우리 보통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고 노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영양제들을 조금 챙겨 먹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도요, 만성질환 약들이나 비타민, 오메가3나 유산균 이런 것들은요, 다 집에 있지 않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앉아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놔야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출근해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